영희가 고소장을 태준에게 내밉니다. 이게 뭐냐? 은주가 날 고소했어. 태준이 서류를 받아듭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 은주가 어떻게 엄마를 고소해요? 엄마, 은주는 어디 갔어요? 몰라. 아침부터 안 보여. 태준이 급히 핸드폰을 꺼냅니다. 은주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립니다. 받아, 은주야, 받으라고. 안녕하세요. 썰퐁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썰퐁당을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피고인 박영희는 2024년 3월부터 30년간 며느리 최은주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70대 시어머니 영희는 굳은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며느리 은주 53세.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습니다. 둘 사이에 앉은 아들 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0년을 한 집에 살았습니다. 밥 굶긴 적도, 때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서 있어야 합니까? 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어머니. 영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립니다. 말하지 마. 내가 무슨 자격으로.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정숙하십시오. 원고 측 증거 제출하십시오. 은주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합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30년간의 기록입니다. 피고인의 언어폭력, 감정적 학대, 그리고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과 진료 기록입니다. 서류가 펼쳐집니다. 2024년 5월 정신과 진단서 우울증, 공황장애. 2023년 11월 응급실 기록 과호흡 증후군. 2020년 3월 심리상담 기록 가정 내 스트레스. 그리고 노트 한 권. 낡고 해진 일기장입니다. 은주의 손이 일기장을 넘깁니다. 1995년 4월 3일. 오늘도 어머니가 내 요리에 소금을 더 치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표정을 나는 안다. 이것도 못하냐는 눈빛. 2001년 9월 15일. 아이 학예회에 어머니가 오셨다. 내가 아이 옷을 잘못 입혔다고 하셨다. 다른 엄마들 앞에서. 2010년 6월 22일. 또 약을 먹었다. 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은주가 녹음기를 꺼냅니다. 증거 2번 2023년 12월 25일 녹음입니다.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은주야, 이 나이 먹도록 김치 한번 제대로 못 담그니? 우리 태준이가 가엾어서. 어머니, 제가 다시 담글게요. 다시? 재료비가 얼만데? 됐다. 에휴, 시집 잘못 보냈네. 녹음이 멈춥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태준이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립니다. 방청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이 법정에서 가장 큰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깬 한 통의 고소장. 이 이야기는 바로 3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3개월 전 박영희의 집 거실. 택배요. 초인종이 울립니다. 영희가 문을 엽니다. 등기우편 한 통. 발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뭐지? 봉투를 뜯는 영희의 손이 멈춥니다. 고소장, 고소인 최은주, 피고소인 박영희, 혐의 지속적 괴롭힘, 정신적 학대. 이게 무슨... 서류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영희의 눈이 커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은주가 날 고소했다고? 현관문이 열립니다. 아들 태준이 퇴근합니다.
엄마, 저 왔어요. 엄마 왜 그래요? 영희가 고소장을 태준에게 내밉니다. 이게 뭐냐? 은주가 날 고소했어. 태준이 서류를 받아듭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 엄마, 은주 어디 갔어요? 몰라. 아침부터 안 보여. 태준이 급히 핸드폰을 꺼냅니다. 은주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립니다. 받으라고, 받으라고. 10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끊깁니다. 태준이 다시 겁니다. 또 끊깁니다. 엄마 은주한테 뭐 하신 거 없어요? 내가 뭘?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밥 굶긴 적 있어? 때린 적 있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럼 왜 고소장이 왔겠어요? 엄마, 너도 내 마누라 편이냐? 영희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쌉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나는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태준이 고소장을 다시 펼칩니다. 눈이 한 문장에 멈춥니다. 피고소인은 30년간 원고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 무시, 감정적 학대를 가해왔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은주가?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은주입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어디야? 미안해요. 놀랐죠? 놀란 정도가 아니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를 고소하다니.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친정에 있어요. 친정? 은주야, 제발 집에 와.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더 이상 얘기로 안 돼요. 30년 동안 이미 충분히 참았어요. 전화가 끊깁니다. 태준이 멍하니 서 있습니다. 영희가 태준의 팔을 잡습니다. 너 내 마누라 데려와. 당장. 엄마, 데려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얼굴 보고 따져야겠어. 태준이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진짜 모르세요? 은주한테 뭐라고 하신 적 없으세요? 없어. 난 며느리 잘 되라고 한 말밖에 없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태준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은주에게서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것 같아. 30년 동안 나는 말할 수 없었어. 이제는 법정에서라도 말하고 싶어. 태준의 손이 떨립니다. 30년 결혼 생활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매일 밤 우는 소리, 아내가 약국에서 사온 수면제, 아내가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던 소리, 그 모든 것을 그는 모른 척했습니다. 어두운 저녁, 태준의 방. 태준이 침대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넘깁니다. 1994년 결혼식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은주. 옆에 선 영희도 웃고 있습니다. 2000년 아이 돌잔치 사진. 은주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영희가 옆에서 떡을 나눠줍니다. 2010년 가족여행 사진. 하지만 이 사진 속 은주의 눈빛이 어딘가 텅 비어 있습니다. 태준이 사진을 만집니다. 은주야, 너 힘들었구나. 나는 왜 몰랐을까? 핸드폰이 울립니다. 친구 석진입니다. 야, 태준아. 너희 집 무슨 일이야? 동네에서 난리야. 뭐가? 내 마누라가 시어머니 고소했다며? 다들 얘기하더라. 태준이 한숨을 쉽니다. 그래. 오늘 고소장 왔어. 미쳤냐?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게? 나도 모르겠어. 은주 말로는 30년 동안 참았대. 30년? 그럼 결혼 초부터 뭔가 있었다는 얘긴데? 태준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야, 솔직히 너희 어머니 좀 세시잖아. 동네에서도 다 알아. 며느리한테 엄하다고. 뭐?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
근데 은주 씨가 워낙 조용하고 착해서 다들 안쓰럽게 봤어. 근데 진짜 고소까지 할 줄은. 전화를 끊습니다. 태준이 창밖을 봅니다. 이 집에서 30년.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1994년 신혼집. 시댁 2층. 23살 은주가 이불을 정리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긴장하지 마. 잘할 수 있어. 혼자 중얼거립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영희가 올라옵니다. 손에 앞치마를 들고. 은주야, 일어났어? 아, 네, 어머님. 은주가 황급히 일어섭니다. 영희가 앞치마를 건넵니다. 자, 이거 입어. 아침 준비 도와. 네, 어머님. 부엌. 은주가 서툴게 물을 깎습니다. 영희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아이고, 물을 그렇게 크게 써냐? 작게 썰어야지. 아, 네. 은주가 다시 썹니다. 손이 떨려 칼이 미끄러집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납니다. 아, 영희가 한숨을 쉽니다. 에휴,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가서 약 발라. 피 흐르잖아. 빨리 가봐. 괜찮아요, 어머님. 은주가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눈물이 납니다. 괜찮아. 첫날이니까 그래. 점점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1995년 1년 후. 은주가 김치를 담급니다. 영희가 맛을 봅니다. 은주야, 네, 어머님. 이게 김치야? 물김치야? 맵지 않나요? 맵기는 한데 맛이 없어. 젓갈을 더 넣었어야지. 영희가 김치통을 덮습니다. 이거 우리 태준이 못 먹겠네. 내가 다시 담가야겠다.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긴. 다음엔 잘해라. 은주가 부엌을 나옵니다. 현관 앞에 섭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그녀는 돌아섭니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1997년 3년 후. 은주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영희가 분유를 탑니다. 은주야, 모유 안 나와? 잘 안 나와서요. 에휴, 요즘 엄마들은 다 그래? 예전에는 모유 안 나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죄송해요. 아이가 불쌍하네. 엄마 젖도 못 먹고. 은주가 아이를 더 꽉 안습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아이 이마에. 2005년 11년 후. 은주가 거실을 청소합니다. 영희가 TV를 봅니다. 은주야, 여기 먼지 있어. 네. 어디요? 여기 안 보여? 구석구석 닦아야지. 은주가 다시 닦습니다. 여기도. 다시 닦습니다. 에휴, 내가 하는 게 빠르겠네. 영희가 일어납니다. 은주가 걸레를 놓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쌉니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30분 후 은주가 나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습니다. 어머님, 저녁 뭐 해드릴까요? 2015년 21년 후. 은주가 약국에 들어갑니다. 수면제 주세요. 처방전 있으세요? 일반 수면유도제요. 멜라토닌 있는 거. 약사가 약을 건넵니다. 은주가 약을 받아듭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영희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약국이요. 약국. 어디 아파? 아니요. 비타민 사러요. 거짓말입니다. 은주는 약을 방에 숨깁니다. 밤마다 먹습니다. 그래야 잠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날을 버틸 수 있습니다. 2020년 26년 후. 은주가 정신과에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오래됐어요. 얼마나요? 20년? 아니, 그 이상? 의사가 메모합니다. 가정에 스트레스가 있으신가요?
은주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시어머니요. 네,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저를 때리거나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은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숨이 막혀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의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서적 학대도 학대입니다. 진단서 필요하세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은주가 급히 말합니다. 그냥 약만 주세요, 약만. 진단서를 받으면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자신이 못났다는 것을, 그녀는 그저 약만 받고 나옵니다. 2024년 2월 30년 후, 은주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남편 태준이 옆에서 잡니다. 은주는 자는 척합니다. 태준의 숨소리가 고릅니다. 은주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새벽 3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녀의 손에 휴대폰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합니다. 시어머니 학대 고소. 검색 결과가 뜹니다. 그녀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은주가 문을 엽니다. 변호사 김지혜, 30대 중반 여성이 일어섭니다. 최은주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은주가 앉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꽉 쥡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 시어머니를 고소하고 싶다고 하셨죠? 이유가 뭔가요? 은주가 입술을 깨뭅니다. 30년 동안 참았어요. 30년이요? 네. 결혼하고 지금까지요. 김지혜가 펜을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폭행? 폭언? 폭행은 없었어요. 폭언은요? 그것도 정확히 욕을 한 건 아니에요. 김지혜가 펜을 놓습니다. 최은주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족 간 고소는 쉽지 않아요. 특히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요. 증거 있어요. 은주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30년 된 일기장입니다. 페이지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이게 뭐죠? 제 일기예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시어머니와 힘들었을 때마다 쓴 일기예요. 김지혜가 일기를 펼칩니다. 1994년 5월. 오늘도 어머니가 내 요리가 맛없다고 하셨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1996년 8월. 아이 옷을 잘못 입혔다고 혼났다. 친구들 앞에서 너무 창피했다. 2000년 3월. 오늘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다. 어머니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온다. 김지혜가 페이지를 넘깁니다. 2010년 6월. 정신과에 갔다. 의사가 우울증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단서는 받지 않았다. 받으면 인정하는 것 같아서. 2015년 12월. 오늘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태준이가 네가 뭐가 좋아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020년 9월. 병원에 실려갔다. 공황 발작이었다. 어머니는 예민하다고 하셨다. 김지혜가 일기를 덮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네요. 정말요? 네. 지속적인 무시, 비하, 통제. 이것도 학대예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제가 못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며느리로서 자격이 없어서. 아니에요. 최은주 씨 잘못이 아니에요. 김지혜가 티슈를 건넵니다. 다른 증거도 있나요? 은주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냅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요. 정신과, 내과, 응급실. 김지혜가 서류를 받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의 병원 기록.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김지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충분해요. 녹음 파일 같은 건 있나요? 있어요. 은주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작년부터 녹음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은주야, 이 나이 먹도록 김치 한번 제대로 못 담그니? 우리 태준이가 가엾어서. 너 요즘 살쪘지? 관리 좀 해라.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다른 집 며느리는 다 잘하던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김지혜가 녹음을 멈춥니다. 최은주 씨,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왜 지금인가요? 30년을 참았는데 왜 이제 고소하시는 거예요? 은주가 창밖을 봅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지난달에요. 딸이 결혼한다고 했어요. 따님이요? 네.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낳은 딸이니 시집 가서도 고생하겠네라고. 은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딸도 나처럼 살겠구나. 시댁에서 참고 숨죽이고 아프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건 안 돼요. 절대로 내 딸은 나처럼 살면 안 돼요. 김지혜가 은주의 손을 잡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소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가족 간 소송이고 물리적 폭력이 없었으니까요. 은주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김지혜가 미소 짓습니다. 최은주 씨의 30년이 증거예요. 이 일기장, 진료 기록, 녹음 파일. 이건 거짓말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정말 해볼 만할까요? 네. 그리고 최은주 씨, 이건 이기고 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말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못했던 말을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고소장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할게요. 은주가 일어섭니다. 문을 나서려다 멈춥니다. 변호사님, 네, 제가 나쁜 며느리인가요? 김지혜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은주가 처음으로 웃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짓습니다. 태준의 회사. 태준이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서류를 보지만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동생 태희입니다. 오빠. 응, 태희야. 오빠 엄마한테 전화 안 받아? 아침부터 나한테 계속 전화하시는데. 미안. 바빠서. 오빠 진짜야? 형수가 엄마 고소했다며? 태준이 한숨을 쉽니다. 그래. 미쳤어? 오빠는 뭐 했어? 나도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 당장 형수 데려와서 고소 취하시켜. 태희야, 그게 쉽게 되는 줄 아니? 쉽든 어렵든 해야지.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태준이 전화를 끊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오후 6시 카페. 태준이 은주를 기다립니다. 30분이 지나 은주가 들어옵니다. 미안. 늦었지? 앉아. 은주가 마주 앉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은주야, 응.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고소 취하해. 은주가 커피잔을 놓습니다. 안 돼. 은주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그렇게까지 해야 돼? 30년이야. 30년. 은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난 30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 당신도, 당신 엄마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은주야, 엄마는 나쁜 분이 아니야. 그냥 성격이 좀. 좀 뭐? 까다로워. 그래서 내가 참아야 돼.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은주야, 목소리 좀 낮춰. 왜? 창피해. 30년 동안 나는 얼마나 창피했는데. 은주가 일어섭니다. 당신 엄마가 내 요리에 대고 개밥이라고 했을 때 당신은 웃었어. 그건 당신 엄마가 내 옷차림 보고 촌스럽다고 했을 때 당신은 엄마 농담이야라고 했어. 은주야. 당신 엄마가 내 친구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무능해라고 했을 때 당신은 거기 없었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30년 동안 혼자였어.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은주야, 미안해. 내가 몰랐어. 몰랐어? 정말 몰랐어? 은주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냅니다. 이거 봐. 2015년 내가 당신한테 보낸 문자. 태준이 받아봅니다. 여보, 나 힘들어. 어머니 때문에 숨이 막혀. 도와줘. 이런 문자 받은 적 없는데? 받았어. 당신은 답장 안 했어. 아니, 엄마 성격 알잖아. 이해해줘라고 했지. 태준이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이거. 은주가 또 다른 종이를 내밉니다. 2020년 9월 응급실 기록. 환자 최은주. 증상 과호흡, 공황 발작. 당신은 그날도 회식이었어. 나는 119 불러서 혼자 병원 갔어. 은주야,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은주가 가방을 듭니다. 고소는 취하 안 해. 법정에서 봐. 은주가 카페를 나갑니다. 태준이 자리에 남습니다. 커피가 식어갑니다. 저녁 영희의 집. 영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태준입니다. 엄마, 만났어? 그 계집애? 엄마, 은주라고 불러주세요. 뭐? 은주예요. 30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로 산 사람이에요. 영희가 태준을 쳐다봅니다. 너 지금 내 마누라 편드는 거야? 편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태준이 소파에 앉습니다. 엄마, 은주한테 뭐라고 하신 적 있죠? 없어. 엄마, 그냥 며느리로서 잘하라고 한 말뿐이야. 어떤 말이요? 요리 못하면 요리 잘하라고. 청소 대충 하면 똑바로 하라고.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 말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영희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엄마, 은주가 녹음한 거 들었어요. 뭐? 엄마 목소리요. 이 나이 먹도록 김치도 못 담그냐고 하셨죠. 영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 김치가 맛이 없었어. 그럼 다음엔 이렇게 해봐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태준이가 가엾다고 하세요? 그게 그렇게 나쁜 말이야? 태준이 한숨을 쉽니다. 엄마, 은주는 30년 동안 병원 다녔어요. 뭐? 정신과요. 우울증, 공황장애.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게 나 때문이라고? 은주 일기장에 다 쓰여 있어요. 엄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희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나는 그냥 며느리 잘 되라고 한 거야. 우리 태준이 잘 먹이고 잘 살라고. 엄마 방식으로요. 은주 마음은 생각 안 하고요. 나는 나쁜 시어머니가 아니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밥 굶기지도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어. 옛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손에 바늘 찔렀어. 나는 그런 적 없어. 엄마,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태준이 일어섭니다.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은주는 30년 동안 조금씩 죽어갔어요. 엄마 말 한마디 한마디에. 태준아, 이번 재판 잘 생각하세요. 은주는 진심이에요. 태준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영희가 혼자 남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액자가 있습니다. 1994년 결혼식 사진. 웃고 있는 은주. 영희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정 1차 공판. 판사가 입장합니다. 제23민사부 2024가 일만 2345호 사건. 피고인 박영희에 대한 정신적 학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은주가 원고석에 앉습니다. 옆에 김지혜 변호사. 영희가 피고석에 앉습니다. 옆에 선임한 변호사 최민수.
태주는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두 손을 꽉 쥡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김지혜가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원고 최은주는 1994년 결혼 이후 30년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서류를 제출합니다. 증거 1번, 원고의 30년 일기장입니다. 피고인의 언어적 폭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 2번,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정신과 진료 기록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거 3번, 피고인의 발언 녹음 파일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피고 측 반박하십시오. 최민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영희는 며느리를 학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30년간 한 집에서 살았고 원고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고 많은 집안일을 같이 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일기장과 녹음 파일은 일상적인 시댁과 며느리의 대화일 뿐 학대로 볼 수 없습니다. 김지혜가 손을 듭니다. 이에 있습니다. 일상적 대화와 학대의 경계는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원고 측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십시오. 김지혜가 은주를 바라봅니다.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일어섭니다.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은주가 증언석으로 걸어갑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선서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김지혜가 묻습니다. 최은주 씨, 피고인과 처음 만난 게 언제죠? 1994년 3월 결혼 전 상견례 때요. 그때 피고인의 첫인상은? 무서웠어요.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왜 무서웠나요? 눈빛이요. 저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시는. 그 후 결혼은 어땠나요? 첫날부터 힘들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물을 썰다가 손을 베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애휴하고. 그게 학대인가요? 최민수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김지혜가 대답합니다. 한 번이면 실수입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매일이면 학대입니다. 계속 증언하세요. 판사가 말합니다. 그 후로도 매일 그랬어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김치를 담그면 맛없다. 청소를 하면 제대로 안 했다. 아이를 키우면 제대로 못 키운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잘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영희가 고개를 숙입니다. 최은주 씨, 그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이유인가요? 네. 2010년쯤부터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진단서는요? 받지 않았어요. 왜죠? 받으면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약하다는 걸, 제가 못난 며느리라는 걸.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약은 먹었죠? 네. 수면제, 항우울제 계속 먹었어요. 김지혜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의 14년간 약 처방 기록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네. 원고는 30년 동안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최민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이에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원고에게는 칼이었습니다. 김지혜가 녹음기를 켭니다. 재판장님, 증거 3번 녹음 파일입니다. 스피커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은주야, 이 나이 먹도록 김치 한번 제대로 못 담그니?
우리 태준이가 가엾어서. 너 요즘 살쪘지? 관리 좀 해라.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다른 집 며느리는 다 잘하던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방청석이 조용해집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저건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말합니다. 녹음이 계속됩니다.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행운인 줄 알아라. 다른 집 같았으면 쫓겨났어. 내 친정엄마는 딸을 어떻게 키운 거야? 이것도 못하게. 에휴, 내가 낳은 딸이니 시집 가서도 고생하겠네. 녹음이 멈춥니다. 법정이 침묵에 잠깁니다. 판사가 영희를 바라봅니다. 피고인, 이 녹음 파일이 피고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영희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피고인, 네, 맞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네. 하지만 뭡니까? 저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며느리 잘 되라고 한 말이에요. 김지혜가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잘 되라고라는 말은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를 때리는 교사도 내 잘 되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괴롭히는 상사도 내 발전을 위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죽어갑니다. 은주가 증언석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최은주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김지혜가 묻습니다. 왜 30년 동안 참았나요? 은주가 고개를 듭니다.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왜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은주가 태준을 바라봅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심지어 제 친정도. 다들 참아라,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다. 시어머니 성격 알잖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학대당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집니다. 태준도 눈물을 닦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피고 측은 반증을 준비하십시오. 망치가 내려칩니다. 은주가 증언석에서 내려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김지혜가 붙잡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은주가 김지혜를 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 편이라는 걸 느낍니다. 영희의 집 밤. 영희가 다락방을 올라갑니다. 오래된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냅니다. 1970년, 50년 전 일기장입니다. 펼칩니다. 1970년 3월 5일. 오늘 시집 왔다. 시어머니가 무섭다. 밥을 늦게 차렸다고 혼났다. 영희의 손이 떨립니다. 1970년 5월 12일. 또 혼났다. 김치가 맛없다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1971년 9월 20일.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으셨다. 1975년 6월 3일. 오늘도 시어머니 눈치를 봤다. 언제쯤 나도 편해질까? 1980년 1월 15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슬프면서도 홀가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사람인가? 1985년 4월 22일. 아들이 결혼한다. 며느리가 들어온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내가 받은 고통은 주고 싶지 않다. 영희가 일기장을 덮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영희의 집. 태준이 출근 준비를 합니다. 영희가 다가옵니다. 태준아, 네 엄마. 이거 좀 봐줄래? 영희가 낡은 일기장을 건넵니다. 이게 뭔데요? 엄마 일기야. 50년 전에 쓴 거.
태준이 펼쳐봅니다. 읽어 내려갑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엄마, 이거. 그래. 나도 며느리였어. 나도 괴로웠어. 영희가 소파에 앉습니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 내 시어머니처럼은 안 되고 싶었어. 그런데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도 똑같이 했더라. 은주한테. 태준이 일기장을 덮습니다. 엄마, 왜 이제 말씀하세요? 몰랐어. 내가 그러고 있는 줄. 영희가 얼굴을 가립니다. 나는 은주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은주는 칼로 받았구나. 엄마, 태준아, 나 어떻게 해야 돼? 태준이 영희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은주한테 직접 말씀하셔야 해요. 뭐라고? 미안하다고요. 진심으로. 영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받아줄 거야.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해야죠. 그게 시작이에요. 법원 복도 2주 후 2차 공판 날 은주가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은주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희입니다. 은주가 멈춥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법정에서 하세요. 은주가 걸으려 합니다. 은주야, 제발. 영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은주가 멈춥니다. 미안하다.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가 천천히 돌아봅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나는 내가 힘든 줄 몰랐어. 모르셨다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모르셨어요? 몰랐어. 아니, 모른 척했어. 영희가 고개를 숙입니다. 나도 옛날에 며느리였어. 나도 힘들었어. 그래서 저한테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 시어머니보다 나았어. 그게 자랑인가요? 은주가 웃습니다. 쓴웃음입니다. 어머니, 저는 30년 동안 죽고 싶었어요.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말을 들을까 두려웠어요. 밥을 차릴 때마다 이번엔 맛없다고 하실까 떨었어요. 청소할 때마다 여기 먼지 있다고 하실까봐 심장이 뛰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어머니 눈치 보면서. 영희가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나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저는 30년을 잃었어요. 제 청춘을, 제 건강을, 제 자존감을. 은주야, 어머니는 아세요? 제가 거울 보는 게 무서웠던 거? 뭐, 거울 볼 때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너 살쪘지? 너 늙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은주가 눈물을 닦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거울을 다 치웠어요. 영희가 벽에 기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이제 아셨으면 됐어요. 은주가 등을 돌립니다. 은주야, 고소 취하해줘. 제발, 은주가 멈춥니다. 안 돼요. 은주야. 어머니, 저는 이 재판이 필요해요. 은주가 돌아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법정에서라도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들으셔야 해요. 제대로. 영희가 고개를 숙입니다. 법정 문이 열립니다. 2차 공판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등을 돌린 채 법정 2차 공판.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측 반증 제출하십시오. 최민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피고인의 이웃, 그리고 친척들입니다. 증인석에 한 명씩 들어옵니다. 첫 번째 증인, 같은 동네 사는 60대 여성. 증인은 피고인을 얼마나 아십니까?
20년 넘게 이웃으로 살았어요. 피고인이 며느리를 학대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잘해주시던데요. 예를 들면요. 명절 때 보면 며느리한테 선물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김지혜가 손을 듭니다. 이에 있습니다. 외부에 보이는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각. 증인 계속하세요. 피고인은 좋은 시어머니예요. 동네에서도 다들 알아요. 은주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 밖에서는 좋은 시어머니지. 두 번째 증인 영희의 시동생. 피고인은 제 형수입니다. 30년 넘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았어요. 며느리 은주 씨를 학대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은주가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하다니요? 시댁 식구들이 조금만 뭐라 해도 울고 숨죽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립니다. 은주의 주먹이 떨립니다. 김지혜가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허가합니다. 증인, 원고와 얼마나 자주 만나셨습니까? 명절 때요. 1년에 두세 번? 그럼 원고가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증인은 원고의 삶을 모릅니다. 1년에 두세 번 만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민수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이에 있습니다. 가족들의 증언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도 진실을 모릅니다. 김지혜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가 명절 때마다 응급실에 간 기록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2015년 추석 다음 날 공황 발작. 2017년 설날 다음 날 과호음. 2019년 추석 당일 위장장애. 2021년 설날 전날 불안장애. 증인이 말한 명절마다 원고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시동생의 얼굴이 굳습니다. 증인, 이것도 예민해서입니까? 몰랐습니다. 그렇죠. 가족들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숨겼으니까요. 30년 동안 혼자 아파했으니까요. 판사가 말합니다. 피고 측, 다른 증거 있습니까? 최민수 변호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원고 측, 최종 증거 제출하십시오. 김지혜가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가 30년 동안 받은 약입니다. 상자를 엽니다. 수백 개의 약통이 쏟아집니다. 수면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위장약. 방청석에서 숨소리가 멈춥니다. 이것이 30년입니다. 원고의 30년이 이 약들 속에 있습니다. 영희가 약통들을 바라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저렇게 많이. 판사도 놀란 표정입니다. 원고, 이 약들을 언제부터 복용했습니까? 은주가 일어섭니다. 2010년부터요. 14년 동안 하루에 몇 알씩? 처음에는 한 알, 나중에는 4-5알씩, 의사 처방 받고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나중에는 약사한테 그냥 사기도 했어요. 처방전 없이. 왜죠? 의사 보는 게 무서웠어요. 계속 물어보니까요.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먹냐고. 그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요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이라고는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은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말하면 제가 나쁜 며느리 같아서요. 제가 못나서 시어머니 모시지 못하는 것처럼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영희가 일어섭니다. 떨리는 다리로. 은주야, 법정에서는 원고라고 부르십시오. 판사가 말합니다. 원고, 아니, 은주,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든 줄. 나는 그냥 내가 잘 됐으면 했어. 우리 태준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했어. 은주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그게 내게는 칼이었구나. 영희가 증언석으로 걸어갑니다. 판사가 놀랍니다. 피고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피고인이 증언을요? 네. 제가 한 일을 제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허가합니다. 영희가 증언석에 앉습니다. 선서를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김지혜가 묻습니다. 피고인, 원고를 학대했습니까? 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요? 말로요. 매일매일 잔소리 같은 말들로 매일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김치가 맛없다.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 애를 제대로 못 키운다. 잔소리 같은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매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영희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냅니다. 이건 제 일기입니다. 50년 전에 쓴 거예요. 판사에게 건넵니다. 저도 며느리였어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어요.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하지만 저는 제 시어머니와 똑같이 했어요. 영희가 은주를 바라봅니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나는 너를 미워한 적 없어. 너를 괴롭히려고 한 적도 없어. 하지만 내가 한 말들이 너를 죽였구나. 영희도 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쁜 시어머니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울음소리만 가득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듭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종 변론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휴정, 카페, 공판 후 은주가 커피를 마십니다. 김지혜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복잡해요. 당연하죠. 3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아요. 은주가 창밖을 봅니다. 근데 신기해요. 뭐가요? 법정에서 말하고 나니까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김지혜가 미소 짓습니다. 말의 힘이에요. 30년 동안 못했던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변호사님, 네, 저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왜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나 봐요. 어머니 일기장 보니까 은주가 눈물을 닦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이 당하셨더라고요. 50년 전에. 그래서 고소 취하하실 건가요? 아니요. 은주가 고개를 젓습니다. 이건 끝까지 가야 해요. 어머니를 위해서도. 무슨 뜻이죠? 어머니도 이 고리를 끊어야 해요.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며느리한테 준 상처. 이 재판이 끝나야 어머니도 자유로워지실 것 같아요. 김지혜가 은주의 손을 잡습니다. 최은주 씨,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영희의 집밤. 영희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50년 전 일기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태준이 옆에 앉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오늘 법정에서 잘하셨어요. 그래? 네. 진심이 느껴졌어요. 영희가 한숨을 쉽니다. 태준아, 나 진짜 나쁜 시어머니였구나. 엄마, 은주한테 미안해. 너한테도 미안해. 영희가 태준을 바라봅니다. 너도 힘들었지? 엄마랑 아내 사이에서. 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 태준이 영희를 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 네. 은주랑 우리 가족이랑. 영희가 눈물을 닦습니다. 가능할까? 해봐야죠. 최종 변론 2주 후
법정이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입장합니다.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하십시오. 김지혜가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30년간 지속된 정서적 학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원고를 괴롭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백합니다. 원고는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았고 14년간 약물에 의존했습니다. 이것이 학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김지혜가 은주를 바라봅니다. 원고는 30년을 참았습니다. 누구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원고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에게 정식 사과와 치료비 배상을 요구합니다. 김지혜가 앉습니다. 피고 측 최종 변론하십시오. 최민수 변호사가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영희가 먼저 일어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피고인? 네. 제가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희가 은주를 바라봅니다. 은주야, 은주가 고개를 듭니다. 미안해.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나는 3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어. 작은 말들로 매일매일.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어.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틀렸어. 그건 폭력이었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너는 좋은 며느리였어. 아니, 좋은 며느리 이전에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나는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냥 며느리로만 봤어. 미안해.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영희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은주도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은주야, 영희가 고개를 듭니다. 고맙다. 네, 나를 고소해줘서 고맙다. 은주가 놀란 표정입니다. 30년 동안 나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근데 이 재판 덕분에 알았어. 너는 피해자였고 나는 가해자였다는 걸. 이제 나도 바뀌고 싶어. 영희가 손을 내밉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은주가 손을 바라봅니다. 오랜 침묵. 그리고 천천히 손을 잡습니다. 해봐요, 어머니. 두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집니다. 판사도 눈을 닫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법정에서 진짜 판결은 이미 내려진 것 같습니다. 판사가 미소 짓습니다. 진실과 용기의 판결이요. 망치가 내려칩니다. 1년 후 공원 벤치. 은주와 영희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은주야, 이거 마셔봐. 새로 나온 거래. 네, 어머니. 은주가 웃으며 받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입니다. 요즘 어때? 많이 좋아졌어? 네. 약도 끊었어요. 진짜? 네. 상담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영희가 은주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야말로요. 뭐가? 용기 주셔서요. 말할 수 있게. 두 사람이 앞을 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은주야, 네, 나도 상담 받으려고. 정말요? 응. 너 따라서. 나도 내 상처 치유하고 싶어. 은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근데 은주야, 네, 딸 결혼식 때나 가도 돼? 당연하죠. 우리 딸도 할머니 오시길 바라는 거려. 영희가 미소 짓습니다. 좋은 외할머니 될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 어머니, 변하셨잖아요. 1년 동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은주가 영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도 배웠어요.
말하는 법을. 그래. 우리 둘 다 배웠네.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숨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 앞 회상.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의 목소리. 피고인 박영희는 원고 최은주에게 30년간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인정됨. 피고인은 원고에게 공식 사과하고 치료비 3천만 원을 배상할 것. 다만 원고와 피고인이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명함. 망치가 내려칩니다. 은주와 영희가 법원 앞에 섭니다. 은주야, 정말 괜찮아? 집행유예 받을 수도 있었는데.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가 벌 받길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 고통이 진짜였다는 걸. 은주가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받았어요. 영희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은주야. 평생 갚을게. 평생은 아니고요. 은주가 웃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하루하루 잘 지내요. 어머니. 두 사람이 법원을 나섭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누군가 묻더라고요. 왜 시어머니를 고소했냐고.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야 했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네. 가야 했어요. 라고. 30년 동안 제 목소리는 없었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하지만 법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진심을. 은주가 미소 짓습니다. 이 재판은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어요. 진짜 대화의 시작이요. 만약 당신도 힘들다면 말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말하는 게 용기예요. 그리고 그 용기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침묵은 상처를 키웁니다. 말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했나요?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